안녕하세요. 저는 인도어과 이사학번 손병희라고 합니다. 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이사학번 강승현입니다. 저는 국제고를 나왔는데 국제고에서 내신 성적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모의고사로 대학을 오고자 하니까 국어랑 영어에 비해서 수학이 너무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꼈어요. 그래서 논술로 하면 제 장점을 극대화시키면서 제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논술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. 방과후 수업에서 논술이 있었는데 그때 참석을 받을 때 선생님께서 저한테 생각보다 잘한다, 입시도 좀 폭넓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라고 하셔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. 저는 우선은 늦은 나이에 입시를 시작해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게 논술 전형밖에 없었습니다. 그래서 정시 3장으로만 하기에는 조금 불안해가지고 수시 6장 정도 준비해보자 해서 그때부터 논술 전형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.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방과후 수업은 2학년 2학기 때 진행된 수업이었고요. 그때는 정말 논술이 뭔지 약간 맛보기식의 수업이었다면 정식적으로 논술로 대학을 가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된 거는 3학년 초반부터 해서 초반 부분에서는 주 1회씩 꾸준히 했는 것 같고 점점 가면 갈수록 너무 정시 성적이 안 나와서 논술을 확 늘리는 식으로 해서 주 3회도 풀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오프라인 학원도 잠깐 다녔었는데 온라인 방식이 저랑 더 맞을 것 같아서 온라인을 위주로 했고 채점 기준을 많이 보고 신경 써서 준비를 한 편입니다. 우선은 저는 수능 공부를 시작할 때 맞춰서 논술도 같이 준비를 했었는데요.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 잡고 그 각 대학별로 기출문제를 좀 풀어봤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혼자 그걸 풀고 그리고 해설 강의 보고 해답이랑 제 답이랑 비교해보고 공부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문제가 뭘 묻고 있는지 그 통할되는 주제를 먼저 읽어보면서 그러면 제시문에서 이 주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설득력 있게 가져와야겠다. 2024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관용이 주 키워드였어요. 그러면 소설 지문을 읽든 비문학 지문을 읽든 관용을 나타내고 있는 문장과 글은 어디인가를 가져와서 적었습니다. 우선은 저는 논술 제시문을 독해할 때 가장 먼저 문제를 먼저 봤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문제의 분석이 끝나고 난 뒤에 제시문으로 들어갔는데 한국외대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제시해주는 키워드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거를 꼭 잡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. 1번 문제에서 원칙이라는 키워드가 주어졌었고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독해를 하는 것이 핵심이었는데 원칙이 주어졌다면 그 원칙을 가지고 많은 의문사를 던져보는 연습을 했었는데요. 그 원칙이 주어진다면 누가 이 원칙을 세웠는지, 어떻게 그 원칙을 지켰는지, 왜 그 원칙을 보수했는지 등의 이유들을 생각하면서 제시문 독해를 들어가기 전에 많은 고민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. 제시문들이 5개, 6개, 많게는 8개까지 출제가 되는데 그 제시문들을 관통하는 기준은 무엇일까? 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풀었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기준을 잡고 독해하는 과정에서 동의어라든지 상대어 아니면 반복되는 단어, 이 접속사, 특히 접속사 같은 경우 이 부분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읽었는데요. 제시문 독해를 진행하고 답안 작성하는데 한 20분 정도 할애했던 것 같습니다.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는 사회계 논술이라고 도표 문항이 있는데요. 외대의 논제 3개 중에서 가장 많은 글자 수가 할애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중요한 키포인트다 라고 생각을 하고 힘을 줘서 적었는데요. 크다와 작다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많이 활용하기보다는 뭔가 몇 프로 증가했다 아니면 몇 배 차이 난다 약간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서 좀 더 명료하게 나타내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. 인문계열 지원한 학생의 경우에는 사회계와는 다르게 영어 제시문이 같이 제시가 되는데요. 그 영어 제시문이라고 해서 막연하게 좀 너무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보통 많이 하시는데 논술이란 게 그 제시문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제시문들이 함께 나오기 때문에 그 제시문을 토대로 영어 제시문을 독해하신다면 그 모르는 어휘가 많이 나오더라도 그 핵심을 잘 유추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모르는 어휘, 모르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문제에 나와 있는 보기나 제시문을 통해서 영어 제시문을 독해하신다면 큰 어려움 없이 잘 독해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. 저는 크게 제시문을 읽는 시간, 그 다음에 제시문을 쓰는 시간 이렇게 두 발레로 생각을 해서 시간을 관리한 편인데요. 처음 10분 동안은 논제랑 논제에 삽입되어 있는 보기랑 도표를 먼저 분석을 했어요.
주제랑 도표를 보면 뭘 양분화시키고 싶은지 확고히 하고 제시문이라는 긴 글을 읽기 전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. 제시문을 읽을 때는 처음에는 빠르게 한번 읽었고 두 번째로 읽을 때는 주제의 키워드와 관련된 부분에 동그라미 혹은 밑줄만 그었어요. 그 다음에 개요를 썼는데 개요는 거창하게 쓰는 게 아니라 같은 말이라도 좀 더 주제에 잘 녹아들 수 있게 적었습니다. 절반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읽는 데 썼던 것 같고 개요까지 거의 3분의 2의 시간을 썼던 것 같습니다. 한 5분 정도는 꼭 여유를 둘 수 있도록 항상 연습 때 대비를 해서 타라든가 마음에 걸릴 수 있는 부분들을 체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저는 승현님과는 다르게 문제 분석, 제시문 독해, 답안 작성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했었는데요. 우선은 시험지를 받으면은 그 제시문을 바로 보지 않고 문제들을 1번부터 3번까지 쭉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그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? 1번 문제, 2번 문제, 3번 문제 모두 좀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각자 사용하는 부분도 다르기 때문에 문제 분석에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했던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으로는 제시문 독해에서 한 절반 정도의 시간, 약 45분에서 50분 정도의 시간을 사용하였고 답안 작성을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잡았는데요. 사실 답안 작성이 오래 걸릴 일이 없는 게 제시문 독해 과정에서 개요만 잘 짜놓는다면 답안 작성은 개요를 옮겨 놓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답안 작성에 그렇게 큰 시간이 들지 않았습니다. 일단은 당연히 평소에 쓰시던 필기구랑 수험표 당연히 지참하셔야 되고요. 논술 시험이 외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이후에 이루어져서 정말 날이 추울 때 시험을 보게 됩니다. 가뜩이나 손도 안 풀리고 긴장도 되는데 손까지 얼어붙으면 되게 난감할 수 있으니까 저는 핫팩을 꼭 챙겨 갔었던 기억이 나고요. 참석 받을 때 지적받았던 부분들이 항상 있었어요. 그게 뭔가 시험 때도 그런 실수를 하면 가뜩이나 경쟁률이 높은 논술인데 내가 붙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 약점들만 A4 용지에 쫙쫙 다 적어가서 계속 읽으면서 리마인드를 시켰고 첨삭을 받았던 기출문제 중에서 많이 고쳐졌다라고 느낀 기출 첨삭부를 한 부만 딱 가져가서 그것도 계속 읽어보면서 편하게 시험을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. 우선은 저는 시험장에 갈 때 가장 먼저 가는 거를 조금은 추천드립니다. 한창 사람 많을 때 가면은 긴장감이 좀 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입실 가능한 시간에 맞춰서 1시간 정도 강의실에서 대기를 하고 시험을 봤었는데 그 시간 동안 긴장도 많이 풀고 몸도 녹이면서 시험을 준비를 했었습니다. 논술 시험장에서 그냥 제가 좀 적어놓은 메모들을 봤는데 그 메모들이 좀 긍정적인 내용들의 메모였습니다. 그냥 할 수 있다, 여태까지 그냥 잘 해왔다, 이제 그냥 보여주면 된다, 이런 식으로 저 스스로에게 굉장히 자신감을 심어줬었고 그냥 뭐가 됐든 받아들이자 생각으로 시험에 임한 결과 생각보다 마음 편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. 따라서 시험장에 오시는 수험생 여러분들도 너무 긴장하거나 걱정을 많이 하시기보다는 여기서 어차피 바꿀 수 있는 건 없으니까 그냥 나 맘 편히 시험 보고 가겠다, 내 거 다 보여주겠다라는 생각으로 시험에 임하시면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수능을 응시하고 바로 논술 시험까지 이어보시느라 참 고생이 많으실 시기일 텐데요. 논술을 위해서 투자하신 시간과 높은 경쟁률에 비해서 합격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 고뇌 속에서 살아오셨던 수험 기간들을 꼭 보상받을 수 있는 시험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한 거 다 잘 발휘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논술은 운이다라는 말이 좀 많이 있잖아요. 근데 운 맞습니다. 그치만 그 운은 본인이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동안 열심히 해왔다면 분명 그 운은 나에게 따르게 될 것이니까 걱정하지 않고 잘 치르셨으면 좋겠습니다.